그 3학년 1학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은 일단 다들 배우셨을 거고요. 2차 함수 구려중 여긴 한병이죠. 구려중 말고 2차 함수 기본만 나간 학교 어디죠 또? 아, 예봉. 그 두 학교를 제외하고서는 일단 엔간치 다 진도가 나갔을 거라서 어딨냐? 저번 3월에 했을 때랑 조금 다른 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 너네들이 시험이 끝났잖아요. 이제 내신 대비는 끝났으니 이제 고등학교 내신 대비와 관련된 문제들만 나올 테니까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2차식 은 0이라는 2차식과 등식으로 이루어진 이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기본적인 풀이 방법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기본적인 풀이가 기본적인 풀이는 이거예요. A, B가 0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A가 0이거나 아니면 B라는 값이 0이다 라는 거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기억을 하시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은 해가 2개, 3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은 해가 3개 라는 식으로 차수에 맞춰서 해가 하나씩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풀이 과정은 첫 번째 무조건 인수분해를 먼저 이용하시거나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근데 니네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정을 하면서도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몸에 안 밴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여기서도 사실 써먹어요. 그게 더 간단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까먹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구해서 그냥 하나하나 노가다로 푸셔야겠지만, 예를 들어 뭐 x-a의 제곱이 b라 할 때 p라 하면 두 근의 합이 뭐니? 2a죠. 두 근의 차는 뭐니? 2루트 b죠.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메인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근해 공식, 그러니까 근해 구하는 과정을 유도한 게 근해 공식이었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짝수 공식 안 쓰고 있으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네들 내신 대비 때 제가 짝수 공식 씁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어떤 경우에서 여기서 근데 이제 실수와 허수를 다 배우셨기 때문에 지금 그냥 여기에서는 A와 B와 C가 상수일 때 써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해 공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X라는 해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A, B, C가 실수냐 허수냐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실수랑 허수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당연히 이중근호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근호 안에 허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그 또한 푸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문제는 애초에 걸러져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생각 없이 푸셔도 괜찮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짝수, 누가 짝수? 1차항 계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숫자 다 뗀다 그랬죠? x라는 값은 숫자까지, 이 숫자까지 다 떼야 돼요. 즉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해서 반만 이용하는 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왜 굳이 꼭 해야 됩니까? 하는 게 낫죠.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는. 그죠? 거기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1번 내용은 됐고요.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문제 똑바로 읽으세요 라고 하는 게 1번이에요. 왜냐면, 2차 방정식 이라고 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조건인지 아니면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건지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2차 방정식은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차 방정식에서는 a는 0이 아니다라는 뜻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이라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이랑 허근 같은 경우에는 실수인 근을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한다. 이 뒤에 판별식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2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뭐 당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건너뛰고 필수예제 1번 안 해요. 필수예제 2번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기억할 포인트 개수의 실수, 무리수 아니면 허수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줄까요? 다른 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해 공식을 보면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전에부터 항상 똑같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분모가 음수면 계산하기 더럽다. 그러니까 분모는 웬만하면 양수로 맞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에다가 a라는 거에다가 막 무리수 집어넣어봐. 어우, 계산 그지 같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분수는 양의 정수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유리화, 실수화 해주셔야 돼요. 즉 여기서는 뭘 말해요? 최고 차항의 개수를 양의 정수가 되도록 무리수는 유리화, 허수는 실수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값을 양변에 똑같이 곱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있는 2번에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에 대하여 보자마자 뭐가 보이니? 최고차항의 개수의
루트가 붙어있는 꼴배기 싫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 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애를 곱해서 전체 실수화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2 루트 2x 1차항의 개수는 웬만해서는 전개하시고요. 상수항의 개수는 웬만해서는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저 2의 2 루트 2는 어떻게 갔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2 루트 2 플러스 2랑 1을 곱하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올 거고요. 선생님, 전 도저히 안 보여요. 방법은? 대입하시면 돼요. 자,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2 뿔마 루트 3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1 이거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파이팅. 난 안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건 루트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이중근호 푸는 방법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면 못 푸는 거지 뭐. 제가 이중근호 푸는 방법 알려드린 적 있죠? 조건은 항상 이렇게 생겨 있어야지만 한다. 루트 앞에 2가 곱해져 있어야만 이게 루트 A 더하기 뿔마 루트 B의 전체 제곱으로서 절대값 루트 A 더하기 뿔마 루트 B라고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뻔짜로 문제 3 더하기 2 루트 2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 여기 루트 씌우면 루트 2 플러스 1 안 보이냐? 1 더하기 2, 1 곱하기 1, 2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5 더하기 2 루트 6 딱 보는 순간 이제 뭐가 보인다고?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쉬워. 안 어렵잖아. 할만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3 더하기 루트 5의 루트 놀래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앞에 2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바꿔서 루트 2분의 루트 5 플러스 1 라고 하면 이제 유리화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서 이중근호 푸는 거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알고 계시면 은근 편한 거 되게 많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요. 되는 애들이 되게 뻔할 뻔짜로 좀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금방 보이실 거예요. 필수예제 3번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나요?
근이 주어져 있으면 잠시 뇌를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하면 되니까요? 네, 대입하면 되니까요. 생각할 게 없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문제의 멘트 뭐? 2차 방정식이? 라는 단어. 그러니까 A는 절대 1은 아니야. 요거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야, 여기 절대값도 들어가 있다. 되게 2차 방정식의 종류별로 다 나오죠? 근데 그 2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그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 뭐 하시면 A가 0이 되도록 하는 2가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하시면 되죠. 근데 그래서 그래 근데가 아니라 그래서 자 x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즉 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애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라고요. 즉 0보다 작은 애랑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근해 공식 사용하시면 1 뿔마 루트 6인데 그 중에서도 0보다 작은 애만 킵하시면 되죠. 두 번째,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루트 5는 0인데 뭘 루트 5야? 5인데 뿔마 루트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되시겠다. 인데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죠? 나 이렇게 안 풀죠? 전 이렇게 안 푸는데 왜요? 왜요? 아니 절대값을 제곱하면 x제곱이거든요. 이렇게 문자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절대값 안에 문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식 자체를 그냥 절대값 x, 그러니까 즉 여기다가 써드리자면 절대값 x에 대한 근해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6인데 절대값이라는 값 자체가 애초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x는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라는 애랑 부호 반대로 뒤집은 1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하는 애 두 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절대값 안에 문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 2번은 못 쓴다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못 쓴다고요.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로 나눠서 풀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치?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식을 2번 적을 필요 없이 답을 2번 적으시면 되니까 좀 더 간단해지긴 하겠죠. 근데 결국엔 여기는 똑같아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시면 되겠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시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x라는 값이 1이라는 중근을 가집니다. 말 돼, 안 돼? 안 되죠? 두 번째, 1보다 크니까 부 그대로 가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x라는 값은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둘 다 되네요. 왼쪽에 있는 글씨 중에서 A가 0이 되는 B예요, 뭐예요? x는 0이 되는이 맞겠네요. 가 되는, 얘가 되는 이라고 썼는데요. 가 되는 옆에 그 글자. 아, 이거요? 이거 니네 너 아직 내 글씨 못 알아보는구나? 저 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x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막 이게 빠르게 쓸 때 막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잖아요. 아니 근데 기점을 요거잖아요. 얘도 기처럼 보이네요. 얘도 기처럼 보이네요. 얘도 기처럼 보이네요. 알았어요. 신경 써서 써드릴게요. 아니면 자이 써드려요? 아니요. 이거 자이 써드려요? 자이? 카이라고도 하고 자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이랑 자이의 중간 발음 이거 그리스자잖아요. 라고 읽어요. 사이, 카이,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보통. 그래서 사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비싼 아파트. 자이 아파트. 자이라고 읽어요. 예. 몰랐구나. 몰랐어요. 실제로 자이 아파트 이렇게 써요. 자이 스토리 그 그것도 저렇게 쓰죠. 신기해. 자, 여러분, 그 107페이지에 있는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데 얘는 교과과정 범위 바뀌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집어넣지나 말지. 자, 일단 그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부터 몇 번 항상 얘기하는 표현인데 뭘 의미하는 거다 라고 했었죠?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에 대한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값에다가 가우스 기호를 씌운 값이 n이다 라고 한다면 그 n이라고 하는 x의 범위는 n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가우스 기호가 들어간 식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진짜 거지 같아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 위에 있는 보통은 가우스 x 만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식이 얘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나오는 식이요. 이 경우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요? 그냥 가우스 기호라는 그 값 자체를 방정식의 큰 문자로서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범위로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그와 다르게 저기 밑에 그 몇 페이지냐? 거기 107페이지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 0부터 2까지일 때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범위가 주어졌을 때에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3x제곱 마이너스 2x가 가우스 기호 x를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범위 안에서 가우스 기호값이 취할 수 있는 숫자가 뭐 있냐? 가우스 기호가 0일 때, 즉 x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일 때 식이 어떻게 나오니? 3x제곱 마이너스 2x는 0 나오죠. 그래서 x는 0 또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3분의 2죠. 0은 아니죠. 0은 안 되죠. 그래서 x는 3분의 2라는 답 하나를 챙겨가죠.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그 가우스 기호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즉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인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올 거고 x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겠네요. 따라서 1이겠죠. 이 두 가지가 만족하게 하는 값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의 차이가 뭔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가우스 기호로만 이루어진 식은 그냥 그 가우스 기호 하나를 일종의 문자 취급하여 풀이하면 된다. 하지만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 식에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 가우스 값의 정수 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는 정수 부분에 따라서 범위를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이 차 방정식 하나 했습니다. 사실은 수상 과정에서는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따지자면 근해 공식이죠. 따지자면 근해 공식에서 파생되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뭐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근해 공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누구? 판별식도 그렇고요. 또 누구?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누구? 혈내근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에 대한 판별식과 순간 뇌가 잠깐 꺼졌었어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에서 어느 부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걔가 판별식이죠.
누구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씨요. 근데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나는 이 짝수 판별식도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굳이 복잡하게 막 구할 필요 없이 짝수 판별식 쓰시면 간단하거든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에서 한번 진행 한번 해봅시다. 이걸 지우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은 A, B, C라고 하는 거의 개수의 조건은 상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실수 혹은 뭐 유리수 이런 조건 자체가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판별식 자체가 허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자체가 D가 실수인 경우와 그 D가 허수인 경우로 나눠져요. 개수, 즉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A와 B와 C가 실수인 경우 또는 이렇게 A와 B와 C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나오는 허수 또는 복소수가 나오는 경우, 허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근의 종류가 바뀌죠. 근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거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거 배우고 있기 때문에 2개, 1개, 빵개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2개.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3개. 반드시 3개. 반드시 2개. 반드시 1개.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입니다. 지금 조건은 A, B, C가 실수일 때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죠. 그래서 실근이 나올 조건과 허근이 나올 조건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얘는 좀 다시 써야겠다. 누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하는 성질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 판별식이라고 나오는 값이 허수가 나올 때는 허수라고 하는 거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는 조건이 이렇게 부등호가 나올 때는 안 되죠. 그럼 뭐만 가능하다고요? 등호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제가 겁나 부담스럽게 뿅뿅뿅뿅 했었어요. 그죠? 그죠? 제가 미안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허수가 같을 때는 가능하죠. 즉 판별식이 0일 때. 그럼 뭘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는 써먹을 수 있어요. 실근을 가질 때도 중근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지금 그 중근을 가질 때에만 판별식을 써먹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A, B, C 여기 있는 거 A, B, C 중에서 중 허수가 존재할 때 N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만 쓴다고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혹은 실근을 가질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풀이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 식이 실근을 가질 때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로 실근을 가질 때 라는 조건이 나오면 상수가 모두 다 실수라고 할 때는 뭘 쓰면 되냐? 그냥 마음 편하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쓰면 돼. 근데 이런 경우에 A, B, C 중에서 허수가 존재할 때 실근을 가질 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판별식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대입해서 풀어요. 알파를 대입해서 풀어봅니다. 실수 부분하고 알파를 대입해서 그 복소수 값이 서로 같다라는 식으로 변형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별식에 따라서도 그 개수에 따라서도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거기에 있는 조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BC는 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저 판별식의 영어를 처음 봤어요. discriminant래요. 난 distinguish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자, 그는 판별,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 써먹을 수 있고요. 이 자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 옆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판별식이 0이다. 즉, 중근을 갖는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모두 다 판별식으로 해결 가능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야, 얘들아. 그 몇 페이지냐면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12페이지 7번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한다면 야, 무대가 어느 무대야? 지금 저 문제 필수예제 발전 예제라고 나와 있는 발전 예제 7번에 그 시계 지금 그 문제의 무대가 어디야? 2차 방정식이야? 중근이야? 아니면은 항등식이야? 어떤 범위가 제일 넓은 범위가 될까?를 먼저 생각해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먼저 나와 있잖아. 그럼 그 2차 방정식이라는 무대 안에서 K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먼저 쓸까요?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질 때 조건을 먼저 쓸까요? 네, 더 큰 조건을 만족하는 걸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 예제 7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쓸 게 뭐부터?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쓰고 이렇게 정리된 애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요. 문제 풀이 방법 순서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개념교 원리 교재에는 이 허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센비엔 없나? 오, 여기도 없어요? 설마 진짜? 없네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허수일 때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별거 아닌데 진짜 그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처음에 생각 없이 판별식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판별식 사용하시면 안 되는, 대입을 직접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 센비 질문 받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판별식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채원아, 위에 둘이에요? 아래 두 개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요. 지금 위에 있는 글씨를 좀 더 키우고 싶은데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보이십니까? 위에 있는 이 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경우와 요 방정식이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중근을 가질 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있는 저 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부터 할까요? 할 필요 없어요. 실근을 갖도록이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실수 부분 하시면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x 플러스 5 구요. 두 번째 허수 부분이 되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i는 0.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만약에 여기서 x가 실수라고 한다면 이 값은 실수죠. 요 값은 실수죠. 즉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되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됐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둘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알파를 대입한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도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실근을 갖도록 그 실근을 알파라고 가정하고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이 x 대신에 다 알파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이걸 만족해야 돼요. x가 얼마일 때? 3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14가 0이니까 A 값 나오죠? A가 얼마? 3분의 7. 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시면 A 얼마? 이렇게 두 가지 구할 수 있죠. 지금 알파라는 값이 뭐일 때? 마이너스 1과 3일 때 그대로 대입을 해주신다면 나오는 값은 뭐라고? 여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이래요. 제가 뭐 계산 잘못했나봐요.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2a네요.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어쨌든 식이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복소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복소수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실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던 문자를 바꿔서 집어넣으시면 된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두 근이 같을 경우일 때는 등호는 써먹을 수 있다 했으니 그냥 a-i의 제곱 빼기 b 플러스 2i가 0이다 라는 식을 만족하게 되는 a값, b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풀이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크지는 않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다운 테스트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거 구분만 해주세요. 자, 15분 남았는데요. 셀에서 적어놓고 쭉 푸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그냥 최대한 빨리 풀게요. 한번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시간 될 때까지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쌤비가 저번 숙제가 총 55문제였네요. 질문 38번이요. 이게 아까 그 문제죠? 이게 아까 그 문제죠? 뭐라고요? z 마이너스 z 바분의 z라는 값이 실수니까 뒤집어도 칠 나오겠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z 바분의 z는 z 분의 z 바가 될 거고 허수 z라고 나왔으니 z 제곱이 z 바의 제곱이에요. 즉 z라는 값이 z 바가 되거나 z라는 값이 마이너스 z 바가 되거나. 근데 이 경우에는 실수가 되죠. 이 경우에는 순허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허수 z라고 했으니까 z를 bi라고 놓는다면 그대로 식 정리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도 구하라고 한 게 이 bi의 제곱이 얼마게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18번이요. 야, 이건 좀 이건 안 어려. 너 말문을 막히게 하는구만. 자, 봐봐. z제곱과 z-15i가 모두 실수가 되게 하도록. 자,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z라는 값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i
라는 값에서 z제곱이 실수가 되는 경우는 아까 나연이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이면 반드시 z라는 값이 a 더하기 bi일 때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지만 실수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값은 근데 두 번째 가 모두 실수가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요 허수 부분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5i가 돼야 되네. 15가 돼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z-15i가 실수가 되려면 요 허수 부분이 15를 만족하면서 요 값은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조건 중에서 요거 15가 되는 조건 찾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냐? 마이너스 2인가? 왜? 어디가 뭐가 부족해? 공통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공통인 거 찾는 거 아니에요. 0이 되는 도록 하는 값과 15가 되도록 하는 값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따졌을 때 공통이 되는 애를 찾는 게 맞아요. 다음. 없어요? 마무리. 48번이요. 뭐 8번 단위로 다 물어보냐? 이상하다. 이거 아까 했던 문제 응용 버전인데 그냥 정말 쉽게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드리자면 와 이거 모으게 얘 모으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오메가예요. 오메가거든요. 얘도 마이너스 1인 오메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z를 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2i니까 마이너스 i 나오네요. 즉 z를 4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오메가를 3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z에 대하여 4p가 될 때 순서대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순서대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값이 3q라고 할 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즉 그 두 개가 같은 걸 찾으시면 되니까 더 쉽게 z의 8제곱이 1이고 오메가의 6제곱이 1이다 라고 바꿔주신다면 소금 배수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24죠? 일단 n 값이 24라고 한다면 8의 배수이자 6의 배수가 될 것 같습니다. 24 없네요. 그럼 24의 배수니까 48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이걸 왜 굳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로 바꿔줬냐면 그 1이 되는 애가 만들어져야지만 거듭해서 제곱하더라도 값이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계산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수가 있다 인 거죠. 아니면 다 해봐. 어쨌든 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그 오메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발 거듭 제곱이 보이면
뭐 해보라고? 제곱해보라고. 그 다음 세제곱해보라고. 그 다음 네제곱해보라고. 어떨 때까지? 간단해질 때까지. 아니면 뭐 패턴이 보일 때까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나는 보자마자 제곱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뭘 보고서 n제곱이라는 걸 보고서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보고 근데 제곱을 하게 되는 순간 마이너스 i라는 이쁜 간단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 2의 거듭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곱해보고 세제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1 나와요. 얘는. 그걸 통해서 힌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패턴이 있네요. 제가요, 이 허수 단위 같은 경우엔 혹시 4개로 끊으라고 얘기했던가요? 그러면 i 더하기 2 빼기 3i 마이너스 4 얼만데? 이래서 못 찾은 건가? 아, 그러면 이거 21번째로 생각하면 어떨까? 여기서 17i 플러스 18 마이너스 19i 마이너스 20까지 계산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라는 애를 총 5번 곱하시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i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1i 계산하시면 안 되나? 아, 21i 계산하시면은 안 되네? 얍. 제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플러스 잠깐 흥분하지 마. 21 플러스 22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되죠? 11i 더하기 12 되나요? 그럼 요거 작은 거 하나 이것 쪽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16까지 4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i에다가 저거 더하면 되겠다. 에다가 플러스 17i 더하기 18 곱하면 되니까 n은 18 나오네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하는 수밖에 없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규칙에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는 앞에 2개가 이제 더해지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로 갔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뭘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0i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음 거 붙여보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럼 그 앞에 거 잘라보고 그러니까 되는 거 확인했죠. 이게 최선이에요. 자, 마지막 한 문제. 수업 놓치시는 분, 야, 필기 놓치시는 분 내가 영상 찍어 놓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질문부터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 없어? 마무리? 마감해? 실수 AB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복소수를 제곱한 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오네요. 즉, 이 어떠한 복소수라는 건 뭐냐? 순호수죠. 확인 가능하냐? 그치?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되죠. 첫 번째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a 더하기 b i
제곱이 마이너스 16이래요. 자, 첫 번째 순호수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 B. 두 번째 그대로 대입하시면 뭐? 마이너스 4A 제곱이 얼마? A 제곱이 얼마라고요? 끝. 답은 8.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줄 알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었겠죠? 만약에 얘를 이걸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전개를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산으로 가겠지. 근데 산길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는 있겠지. 답이 안 나오진 않을 거야. 더럽게 나오겠지. 하지만 어떤 애를 제곱한 이 덩어리 전체를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어? 음수가 나왔어. 아, 이 덩어리는 뭐구나? 순허수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만 있다면 A가 B인 거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좀 더 간단하게 답을 째깍째깍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힌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쉬운 길로 가느냐 복잡한 길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 못하신 문제 있으면 개별적으로 사진 찍어서 질문 좀 더 하시고요. 혹시 다음 시간에 시간 좀 되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는 아까 정해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답 좀 밀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진행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